자, 그 다음에 보안 관련 기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안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죠? 어떤 방법이 있냐? 바로 이거죠. 방화벽. 기본적으로 방화벽입니다, 그죠? 방화벽은 인도엑스피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방화벽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집에 컴퓨터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회사 컴퓨터에는 이 방화벽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큰 회사들은. 자기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방화벽이라는 이 기계 장치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컴퓨터에 가가지고 이제 허브를 통해서 다 컴퓨터에 감염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단을 시켜요. 게임도 못하게 하고, 포커 같은 거는,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또 주식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차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서 신호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 신호가 안 들어와요. 주식 같은 건 못 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주식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할 일 없을 때 그냥 주식 띄워놓고 주식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막아놔요. 할 일 없더라도 주식 못하게.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 그거 보면 굉장히 안 좋죠. 그죠? 막 주식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일은 안 하고. 특히 이제 앞에 여직원들은 굉장히 바쁜데 뒤에 앉은 가장급 사람들은 어떻게 할 일 없으니까 어떻게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게임하고, 그죠? 주식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차단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점심시간 때 딱 풀어놔줘요. 1시간 풀어놔줘요. 1시에서 2시까지. 딱 풀어놔주면 그때만 주식이 가능해져요. 게임도 가능해지고. 그때는 쉬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방화벽이에요. 또 얘가 이제 바이러스나 해킹 프레임 같은 것도 차단시킵니다. 그런 걸 설치하면 좋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파이어월 합니다. 그죠? 자,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유해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요거는 인도엑스피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죠? 하드웨어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렇게 기기 장치랑 달면 된다는 거, 그런 거고요.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방화벽은요. 자, 말 뜻을 잘 읽어보세요. 요런 말 나오면 이제 방화벽이에요. 외부로부터의 어떤 걸 차단시키는 거, 그죠? 그걸 방화벽이라 그럽니다. 자, 얘는요, 특징이 요거예요. 뭡니까? 내부의 적은 못 막는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 막을 수 있는데, 내부에서 스파이 짓을 하면 못 막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얘는 외부 차단이지, 내부에 같은 직원이, 그죠?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쏙 빼갔어요. 파란물하고 다른 업체에. 그거는 막을 수가 없죠, 그죠? 그건 왜? 직접 만지니까, 그죠? 그래서 외부의 적은 막을 수 있어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해킹 행위는 막을 수가 없다. 그죠? 방화벽이 막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내부의 적은 직접 컴퓨터를 만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벌써, 그죠? 방화벽은 바깥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 방화벽인데 외부의 적들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미리 들어왔어요.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다 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외부의 적은 막아도 내부의 적은 못 막습니다. 그죠? 그게 방화벽의 특징이죠. 자, 프록시 서버라는 게 있어요. 프록시 서버. 이건 여러분이 뭐 써본 적 없고, 주로 요거는 이제, 요것도 가공소나 큰 업체에 가면 이런 걸 씁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관 등에서 PC 사용자와 인터넷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보안이나 관리적 차원의 구제와 캐시 서비스 등을 제공하더라. 무슨 말이냐? 요게 이제 내가, 인터넷 쓰는 개인들이에요. 개인들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연결됩니다. 이렇게. 요것도 프록시 서버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서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프록시 서버가 연결되면 내가 정보를 주면요, 이 프록시 서버, 저기 사람이 어떤 허가된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에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저기 사람이 이제 여기에 볼 수 있는 권한을, 계정을 가진, 즉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은 사람이라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와서 여기 있는 정보를 보는 겁니다. 또 특정 컴퓨터에서만 들어오게 되기도 할 수 있어요. 꼭 아이디 패스워드 아닌 이 컴퓨터에서만 여기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컴퓨터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선을 빼가 꽂더라도 이 컴퓨터는 여기 접근을 못하는 거죠. 특정 컴퓨터에서만 오게 한다거나. 자, 그런 식으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어가지고 중개자. 이거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로서 얘를 걸러줍니다. 얘가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또는 아이디 패스워드 틀리면 못 들게 한다거나. 이 계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못 보게 한다거나. 자, 그렇게 하는 게 프록시 서버예요. 이게 보안을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닌 사람이 컴퓨터를 만져서 들어오려고 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묻겠죠. 그러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사원번호를 넣으라 그럽니다. 그 사원번호를 넣으면 이제 여기 있는 자료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두는 게 이제 프록시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들인데 이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가장급이다.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아무 직원이나 들어와가지고 이 정보 보고 그 정보를 빼놔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우리 직원이긴 하지만 여기 접속을 하더라도 이게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런 정보를 못 가지고 가게끔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게 바로 프록시 서버입니다. PC 사용자와 인터넷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서버다. 보안 같은 거 관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규제를 한다거나 뭐 캐시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더라. 이런 말로 하면 프록시 서버구나.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것보다는 어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규제 같은 거 이제 어디 관리 또 그 사람이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런 걸 관리하는 게 바로 프록시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아무나 이 서버에다 접속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 프록시 서버는 우리 앞에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인트라넷 있죠, 인터넷과 인터넷을 연결할 때 이게 연결된다 했죠. 여기에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프록시 서버예요. 프록시 서버. 여기는 이 인터넷 요거와 인터넷 요거 두 개만 이 사용자들만 들어올 수 있지 외부에서 들어오려면 못 들어와요. 프록시 서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허가된 컴퓨터만이 여기 접속해서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게 설정해 놓습니다. 그 외부에서는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죠. 그 얘들 안에서 컴퓨터들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요. 인트라넷에서. 자, 암호화 기법입니다. 또 막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암호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보안이나 해킹에 대해서 막을 수 있잖아요. 암호를 설정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내는 거 이거 두 개예요. 비밀키 그리고 공개키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시험에 잘 냅니다. 상시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꼭 나온다.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암호화를 해서 우리가 그런 보안 위협을 막을 수 있더라. 자,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통신하는 시스템들의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해 키값으로 데이터를 변조하고 그리고 수신 시스템은 변조된 데이터를 다시 특정 키를 이용해서 복원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암호를 해서 보내주면요. 내가 메일도 그렇습니다. 메일도 여러분이 보내면요. 이게 암호화돼서 나가요. 암호화. 128비트 암호화 됩니다. 이 굉장히 엄청난 암호화예요. 이걸 해놨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누가 가로채기를 했어요. 내가 날라는 갔는데 이 친구한테 강의 갔는데 누가 가로채기를 하더라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 암호를 풀어야만이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128비트 암호는요. 웬만해서는 못 풀어요. 슈퍼컴퓨터 돌리면 한 뭐 며칠 만에 풀겠지만 여러분 집 컴퓨터로 이거 암호로 풀려고 프로그램을 돌리면요. 몇 달, 몇 년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암호화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메일을 보냈는데 누군가 가로채더라도 내용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암호화된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걸 풀어야만이, 암호를 풀어야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국가기관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끼리 주고받는 어떤, 군대에서 주고받는 이 문서를 북한이 아무리 해킹을 해서 빼가냈다 하더라도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이 암호화를 풀지 못하면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그렇죠? 무선으로 보낸 신호는 빼갈 수가 있어요. 빼가지만 그 신호를 내가 받았더라도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풀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 기법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기법들을 쓰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으면 암호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받는 그런 데이터들이. 그렇죠? 보내면 그래서 암호화 기법을 보내는 걸 받는 사람은 이 푸는 방법을 같이 보내줍니다. 그럼 받는 사람이 그걸 아니까 여기서 이제 돌리면 그거 암호화가 풀려서 여러분한테 메일이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 방법인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밀키라는 방법이 있고요. 공개키라는 게 있어요. 자, 비밀키는 다른 말로요, 요 말 씁니다. 대칭키, 단일키. 공개키는요, 비대칭키, 이중키. 요 세 개의 말을 같이 봐주세요, 이렇게. 네. 비밀키는 대칭키라는 거예요. 비밀키는 대칭키고, 단일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밀키는요, 키가 하나예요. 키 하나로. 키 하나로 다 여는 거예요. 키 하나로.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자물쇠. 여러분 집에 어떤 문을 잠궈놓을 때 자물쇠 써죠. 그죠? 이 자물쇠. 여기에 쓰는 키는 특정 키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죠? 이 키 하나죠. 그죠? 이 키 하나로 이 키를 열고 닫고 다 하죠. 그죠? 잠글 때도 이 키로 잠그죠. 그죠? 열 때도 이 키를 열죠. 바로 자물쇠 키입니다. 그게 비밀키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물쇠를 생각하면 돼요. 잠글 때 탁 닫고 딱 잠으면 잠기죠. 열 때도 그 키로 열죠. 그죠? 암호화할 때도 키 하나로 하고 풀 때도 그 키로 풉니다. 그 하나의 키로 암호화하고 풀고 둘 다 하는 거. 그걸 바로 비밀키래요. 키 하나 있는 거 단일키라 그래요. 그 대칭키. 잠그고 여는 키가 똑같으니까 대칭키입니다. 되나요? 단일키. 키 하나입니다.
자, 단일키, 대칭키, 비밀키. 자물쇠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물쇠, 잠그고 여는 게 키가 하나입니다. 그죠? 다른 키로 열 수 없죠. 그죠? 요 키만 됩니다. 그죠? 자, 그 방법이 비밀키, 대칭키, 단일키. 자, 이걸 쓰는 기법이 있습니다. 기법이 영어로 이제 나오는데, 요것도 여러분 쉽게 하려면, 요거 단일을 나오세요. 단일. 단일의 D죠. 그죠? DS, 단일. 됐나요? D였습니다. 비밀키 기법은 단일키, D, E, S, 단일, D. 이렇게 오세요. 됐나요? 요걸 많이 바꿔내요. 서로 이렇게. RS냐? DS. 비밀키는 RSA 기법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죠?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일키니까, 비밀키는 단일키니까 D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합니다. 맞죠? 그죠? 자, 풀 때도 이 키를 쓴다는 거예요. 자, 속도가 빨라요. 왜? 키가 하나니까 그냥 잠그고 열고 하는 건 되죠. 그죠? 됩니다. 그죠? 두 개였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 잠글 땐 이 키 쓰고, 풀 때는 또 이 키 써야 되니까 속도가 늦겠죠. 그죠? 알고리즘이 단순해요. 왜? 키가 하나니까. 단일이니까, 요거고요. 단일이니까 빠르죠. 단일이니까 단순합니다. 크기가 작죠. 키가 하나니까. 키가 여러 개 필요 없어요. 됐죠. 그죠? 자,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중점으로 해보세요. 시험에 나오면 요것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 아니면 요거겠죠. 그죠? 다음 중 비밀키 방법이 아닌 거 알면 여기 있는 거 하나, 요거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여러분 요것만 중점적으로 외우시고, 자, 그러면 공개키는 어떤 방법이냐? 공개키는요, 키가 두 개예요. 키가 두 개. 하나는 서로 다른 키, 즉 암호화하는 키 따로, 복호화 풀어주는 키 하나 따로. 키가 두 개라는 거예요. 비대칭이에요. 키가 두 개니까 이중키입니다. 됐죠, 그죠? 그 잠그는 키와 여는 키가 틀려요. 그럼 이건 별로 그렇게 좋은 키가 아니죠, 그죠?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풉니다. 그 대신 잠그는 거는요, 얘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잠그는 거는 공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키라는 말이 잠그는 거는 아무나 잠글 수 있어요. 암호화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는. 암호화 키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아무나 잠글 수 있어요. 하지만 푸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잠그는 키 보면, 자물쇠 중에서도 그냥 요거 탁 누르기만 하면 잠기는 키 있죠. 그죠? 열쇠를 안 돌려야 되는 키 있죠. 자물쇠. 그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우리 집 놀러 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되고 친구는 지금 목욕하고 있어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친구한테, 야, 나갈 때 자물쇠 이거 누르기만 누르면 잠겨? 그리고 말해주고 하면 그 친구가 알았다 하고, 나는 푸는 키만 들고 가면 되죠. 그럼 친구는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문 잠고 열 탁 눌러버리면 딱 잠기죠. 키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럼 친구는 이제 집에 가면 돼요. 나는 이제 볼일 보고 와서 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키로 탁 돌리면 열리죠. 그죠? 그러니까 잠그는 키는 아무나 잠글 수 있는데 푸는 거는 암호화 키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키가 두 개라는 거예요. 공개 키가 바로 그 말이에요. 잠글 때 암호를 할 때 아무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키를 공개를 하는 거고, 단지 풀 때만 네, 이 공개 키가 아닌 암호화된 키를 써가지고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집에 이거 쉽게 이해 안 되시면, 자, 요거는 자물쇠로 하시면 되고, 요거는 뭘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파트 현관에 뭐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요? 전자키 있죠, 전자키. 문만 닫으면 어떻게 해요? 띠릭 잠기죠. 그럼 친구가 안에 놀고 있다 해도, 야, 내 지금 급하게 나가니까 너 지금 나갈 때 문만 닫아, 알지? 하면, 알았다. 하면 나가면, 친구가 나오면서 나는 나갔고, 친구는 나오면서 그냥 문 열고 나오면 되죠. 나왔다가, 닫기만 닫으면 어떻게 해요? 띠릭 하고 잠겨버립니다. 그다음부터 못 들어가요, 그죠? 왜? 비밀번호 모르니까. 그럼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와서 다시 띠띠띠 누르고 들어가면 되죠. 그게 바로 공개키예요. 그냥 잠그는 건 아무나. 푸는 것만 어떤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이게 공개키 방법이에요. 서로 다른 키다. 비대칭 이중키. 자, 두 개니까 당연히 뭐예요? 느리고, 그죠? 복잡해집니다. 잠그는 거 따로, 푸는 거 따로니까, 그죠? 그러면 파일이 또 커지는 거예요. 반대 개념인데, 여러분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RSDS. 비밀키, 공개키, 요 말들. 그죠? 헷갈리지 마시면. 그죠? 요거는 요거라 하기도 합니다. 단일이니까 대칭이고, 비밀이고. 자, 공개니까, 우리가 요렇게 비대칭 두 개 키니까, 이중키더라. 그 RSA 방법. 요거는 단일이니까, DES다. 단일이니까 빠르고, 단일이니까 단순하고, 그죠? 이중이니까 느리고, 그죠? 복잡해지죠, 그죠? 그 단한 방법이에요. 둘 다 외우셔도 되지만, 굳이 둘 다 합해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요거 반대 개념이 요거니까, 그죠? 됐나요? 자, 인정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는 방법,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패스워드 인증이죠, 그죠? 아파트 들어갈 때 띠띠띠띠 눌러도 하면 되죠, 그죠? 자, 요즘에는 좋아가지고 어떻게 지문도 됩니다, 그죠?
키가 자꾸 노출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문 딱 갖다 대야 열려요. 지문 안 되면 안 열립니다. 지문에다가 패스워드가 같이 넣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해서 못 열죠. 그죠? 그 애들이 대충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어 비밀번호 누르기 때문에 눈으로 설기보면 그 비밀번호 금방 외워요. 그럼 우리 집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들 보고 맨날 가리고 이렇게 하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 방식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방식이 뭐예요? 홍채. 홍채가 뭡니까? 눈을 갖다 대면 돼요. 그럼 그 렌즈가 눈을 읽어가지고 눈에 이렇게 그게 다 틀리대, 사람마다. 그래, 홍채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음성,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 말의 음높이라든지 너비를 읽어가지고 아, 본인이 맞다라고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음성 인식. 우리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홍채나 음성. 그죠? 두 개를 막 같이 하죠. 눈 갖다 대고, 지문도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말을 하면 돼. 세 개를 같이 다 맞아야만 열어줍니다.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이제 그 나쁜 사람 딱 없애가지고 눈을 딱 빼가지고, 그죠? 눈을 갖다 대고, 그 사람 손을 잘라가지고 손을 갖다 대고, 목소리는 녹음기 틀어가지고, 녹음기 딱 해가지고, 열고, 그렇게 영화에 그림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런 방법들이, 요런 방법들이 있다 알아두세요. 홍채, 지문, 음성, 패스워드. 자, 사담이긴 한데요. 여러분, 엉덩이 있죠. 엉덩이 똥꼬, 그죠? 이 똥꼬 주름이 사람마다 다 틀리대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읽을 수 있게 해주면, 이제, 요런 기계를, 이제, 변기 같은 기계가 있어가지고, 여기 사람이 엉덩이를 까고 앉아요. 앉으면, 그걸 읽어가지고, 열어줄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건 민망해서 지금, 주름이 다 틀리다는 걸 알아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걸 알아냈어요. 실은, 여러 명을 해갖고 해보니까 다 틀리다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이건 좀 민망해서 이 방법을 쓰진 않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어떤 특수한, 진짜 보안이 요하는 곳에서는 이렇게라도 하면 되겠죠. 그죠? 딱 앉아가지고, 그죠? 이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겠다. 요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간에 한 번씩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죠? 그죠? 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서 모두 다 틀린 게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DNA 인정을 하겠죠. 어떻게 해요? 탁 손가락 갖다 대면 침이 딱 나와서 피를 탁 흘리게 한 다음에 그걸 쏙 뽑아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본인인지 아닌지. 그럼 확실하죠. 그죠? 그렇게 하면 DNA 검정하면. 자, 그리고 정보를 보호하는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서비스가 바로 이거죠. 인정을 거치는 거죠.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취하만이 그 사람이 본인인지 알고 해주는 거죠. 여러분 늘 쓰는 방법이죠. 그죠? 어디요? 사음이나 네이버에 인정하는 거. 아까 앞에 했던 홍채 인정 이런 식으로, 그죠? 인정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정보를 보내오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인정이죠. 자, 부인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또 쓰고 있어요. 어때요? 부인 방지, 뭔 말입니까? 부인은 오지 말고, 그죠? 아가씨만 오고, 그죠?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런 거죠. 그죠? 맞나요? 아닙니다. 부인이란 말이 그 부인이 아니고 와이프가 아니고 뭐예요? 나는 했는데 안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죠? 범죄인들이, 범인들이 들어오면 하면, 야, 니 사람을 칼로 찔렀잖아. 하면, 아니요, 저는 절대 안 했다고. 사기 쳐도 사기 안 쳤다 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뭐 우기잖아요. 그죠? 그게 부인이잖아요. 여러분한테 뭔 짓을 했는데 안 했다고 우기는 그걸 막아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메일을 받을 때, 메일을 보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메일을 보냈으면 그 메일을 보낸 게 여러분 컴퓨터에 지우더라도 어디 들어있어요? 다음이라는 서브에 딱 저장되어 있습니다. 언제 보냈고 무슨 내용으로 갔고 또 누가 받았고 언제 받았고 안 받았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 보죠. 어떻게 경찰에서 뭐 해줘야 됩니까? 수색영장이나 뭐 그런 거 정보 그거 신청하고 법원에서 오케이 해야만이 이걸 보여줍니다. 아무나 못 봐요. 또 메시지 보낸 내용들, 우리 범인 잡고 나면 이 사람이 언제 메시지 보내갖고 이런 내용을 보내서 모의했다고 뉴스에 다 알려주죠. 그것도 어떻게 돼요? 메시지 보낸 내용들도 통신회사의 서버라는 곳에 다 메시지 내용,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가 누구한테 보냈고 번호가 어떻게 되고 다 나옵니다. 저장이 돼 있어요. 범인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누구한테 메시지 보낸 전화 통신 내역을 다 해가지고 다른 범인을 또 잡아낸 거예요. 그죠? 자, 그게 바로 부인 방지 시스템이에요. 메일이건 뭐든 해놓고 안 했다고 우길 수 있으니까 그 증거 자료를 계속 보관해둬요. 그걸 부인 방지라 그럽니다. 데이터를 송수신한 자가 송수신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송수신 증거를 제공하는 것. 이건 아무나 못 보고 이제 경찰이 법원에 검찰이 신청하고 그래서 오케이 해야만 이제 가서 이제 영장을 내주고 그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이제 보여줍니다. 그죠? 이게 부인 방지입니다. 그죠? 부인 방지. 잘 알아두세요. 시험이 잘 냈습니다. 자, 무결성은 아까 말했죠. 무결성은 뭐예요?
이거는 원본을 훼손 안 하는 걸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나 접속하면 안 되겠죠. 아무나 접속하면 막 내용을 바꿔버리고 그러겠죠. 그래서 뭐예요? 시스템 내의 정보는 딱 인가된 특정인만, 특정 사용자만 수정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딴 사람 못하게. 그럼 원본이 훼손이 안 될 가능성이 커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 관리자가 나쁜 마음 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면 되죠. 그죠? 하지만 그런 사람을 이제 관리자로 두면 안 되겠지만은 대부분 관리자 그런 짓은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수정하고 위조하는 사람들은 딱 특정인만 가능하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손은 안 되기 때문에 수정이나 위조를 방지할 수 있겠죠. 이 무결성 원칙을 따지면. 자, 기밀성은요. 비밀이죠. 비밀 보장이죠. 시스템 내의 정보와 자원은 인가된 사용자만 보게 하고 다른 사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이 지켜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이걸 아무나 보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죠? 내가 옛날에 어떤 여자하고 사귀었다는 내용도 다 알고, 그죠? 다르면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거 얘기한다거나,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징만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만 알고 넘어가야 되지, 이게 막 소문이 나고, 이제 아무나 접속해서 막 내용을 볼 수 있다면 큰일 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뭘 막을 수 있다는 거, 가로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읽어만 보세요. 이런 건, 그냥, 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자, 가용성. 인가받은 사용이라면, 언제라도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그죠? 그게 가용성이죠. 사용을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죠, 그죠? 인가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거 사용 못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더라. 자, 그걸 가용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크래크라는 말입니다, 크래크. 우리 크래크는 뭡니까? 과자죠, 과자, 그죠? 크래크. 과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과자가 아니죠, 그죠? 자, 해커, 이런 건 알죠? 여러분, 해커라는 말은 알죠, 그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해커예요. 하지만 해커는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해커들은 주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조작을 조금 해요. 조금 해서, 이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능력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주로 이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을 해커라 그래요. 그 얘는 어떤 뭐 사람을 살해할 목적이라든지, 사람을 뭐 죽일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은행을 털 목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해커라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해커 해서 이제 다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는데요. 실제 해커들은 이제 어떤 자기 영리를 목적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좀 알리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 해커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해커들이 있고요. 자, 이거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더 나쁜 놈들이 뭐라고요? 크래커입니다, 크래커. 누군가를 해야 할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누구 정보를 빼내가지고 그걸 어디에 돈을 만들 목적이라든지. 자, 그런 용도로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래커 그럽니다. 해커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걸 크래커라 그래요, 크래커. 악의적인 의도로 엄격 호스트의 시스템 무결성을 해치거나 망가뜨리는 애들. 크래커입니다.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해커들은 주로 악의적인 목적보다는 자기 이름 좀 알리고 싶고, 막 내가 이런 거 배웠는데 한번 써보고 싶고 이런 애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우리 그 정보기관에도 해커들을 많이 고용해놨습니다. 어디에요? 사이버 경찰청에 대부분 사람들이요, 옛날 해커 출신들. 자기 이름 굉장히 알려가지고 유명해진 사람들을 그 사이버 경찰에 특채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 이제 얘들이 이제 이런 나쁜 놈들 잡기만 해요. 서로가 잘하니까. 그 기법도 잘하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싸워요. 막 컴퓨터 뭐 주먹 다짐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막 뚫으려고 하면 막아버리고. 이게 보안이 있으면 이 처음에 뚫고 들어오죠. 그러면 뚫렸다. 그러면 얘가 알아요. 그럼 여기다 또 보안을 더 철저하게 더 뚫어요. 더 막아. 그럼 얘가 막 뚫으려고 하겠죠. 그럼 또 위에 올라가면 또 위에 오르는 걸 또 알아내고 이것도 또 막 칩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얘들이 서로. 못 뚫게. 자, 요런 것도 애들이 이제 좀 나쁜 애들이라 보면 돼요, 크래커를. 자, 얘들이 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크래킹. 해커들이 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해킹 그러죠, 해킹. 그죠? 됐나요? 개념을 봐주세요. 크래커가 하는 행위를 크래킹. 자, 이래서 우리가 모든 과목을 다 끝냈습니다.